먼저 제가 잠시 요 앞에 명찰 보이는 부분부터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진 우리 부산 콘텐츠 우리 대장님, 강동진 우리 부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아 우리 시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교육청에서도 드디어 이제 유엔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책보좌관으로 계신 우리 조성철 우리 있습니다. 우리 송기영 우리 경상미디어 우리 대표이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사실 박정호 황님도 오셨다고 지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수경 우리 태풍자하고의 우리 대표님 모셨죠. 네. 그리고 YMCA 우리 안가에서 조은경 우리 박사님 과거는 있다고 하셨지만은 가셨네요. 그리고 우리 최덕중 의원님도 대안적인 생각이 자리에 반갑습니다. 우리 김동재 의원님도 남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지금 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다 원해서 혹시나 내가 소개를 안 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 손 한번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하면은 이게 꼭 형식과 격식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시고 이또 중요한 분 한 분 안 빠지네요. 우리 애니어문학이 우리 학교의 최고 핵심이신데 우리 애니어문학이 우리 양미경 교감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유. 특별하게 이 행사에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이게 빠질 수 없다 해서 교감선생님께서는 교육청의 회의 때문에 모시고 우리 교감선생님을 대신 모시고 저희들이 애니어고등학교가 2001년도부터 설립되죠. 2004년도입니까? 네,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전국에 가장 그래서 이거 인사만 한번 한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래 외주로 졸업하고 나면 외주로 가고 또 여기 시장에 없다 보니까는 작가이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을 늘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만화축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다 보니 그 심정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시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졸업생들이 부산에서도 작가 생활을 하든 또 대학을 진학을 하든 이런 방법들도 같이 모색을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마 좋은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구자력 우리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력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즐거운 축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 만화 웹툰 협회 설립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산 만화 웹툰 협회 창립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김봉재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울산은 지난 50년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화와 콘텐츠 산업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울산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그리고 울산 콘텐츠 코리아의 울산 VR AR 제작 거점 센터 등의 다양한 이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을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울산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 타 지역의 콘텐츠 제작 기업이 울산으로 모일 수 있거나 지역의 콘텐츠 스타트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과 콘텐츠 전문 개발자 육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울산 만화 웹툰 협회 설립을 통해서 울산의 웹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11월에 개소 예정인 울산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에 작가 여러분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입주실과 작가 양성을 위한 교육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협력을 해서 내년에는 웹툰 캠퍼스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며 울산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울산의 웹툰 산업의 발전과 협회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점 콘텐츠 거점 육성 지원 센터를 개설을 할 때 이 웹툰 작가실도 만들고 그것도 교육 프로그램실도 같이 만들어서 이걸 대중화시켜 나가는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웹툰 캠퍼스를 내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게 아마 내년에 올해 이 사업을 저희들 잘 준비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 됐다 하면은 울산도 조금 좀 늦었지만은 아마 그 웹툰 도시 만화도시로의 과정에 좀 동참을 참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축사를 우리 경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여기 축사 아마 한번 하시고 우리 손정하고 보니까 하고 가시는데 그거 하신 분이 가지고 제가 근데 이렇게 그런 무작위로 제가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우리 애리온 고등학교가 2003년도에 개교를 한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많은 어떤 역할들과 이 저기 문제를 또 제안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교감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간단하면 그래도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만화유통이 시장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인사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편성했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준비도 없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애리온 고등학교에서도 3년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전공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 애리온 고등학교가 3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는 강원에는 울산에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울산 애리가 울산의 인재뿐만 아니라 남의 인재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학교가 울산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좀 잘 키운 아이들은 중작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지역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을 저희들이 그냥 서울로, 먼 서울로, 경기도로,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부산은 그래도 가깝지만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도 이래 지나갈 또 연계되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울산에 본업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문화 콘텐츠 사업이 너무 좀 불모지다 이런 게 조금 이제 같이 예술 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쪽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학교에 와서 인재들을 보면서 영상 인재들이거든요. 인재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심포지움 자리에 웹툰 산업학과의 심포지움 자리가 열렸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쭉 이어서 옆에 부산을 능가하는 울산이 공업도시로 이제 제1공업도시로 성장하듯이 문화 콘텐츠 쪽으로도 제1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한번 가져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마이크가 지금 자기 말씀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지장이 없이 하게 되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바로 심포지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발제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김명수 교수님 발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지금 화면이 모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하고 먼저 좀 정리하시는 동안 제 인사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나왔네요. 모건대학교의 웹툰 애니메이션과의 교수로 있으면서요. 네, 원래 제가 이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저는 모건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과의 지금 이제 교수로 있으면서 원래 저는 이제 만화 작가고요. 실제 현재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기도 하고 네이버에도 연재하고 EBS 툰에도 지금 연재 중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사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원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에 입주 작가로 활동하다가 대전에 모건대 교수가 돼서 이제 대전에 2012년에 내려와 보니까 비로소 지역에 사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만화진흥법을 하고 이렇게 만화 협단체 일들을 많이 하고 하면서 사실은 부천이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하다가 막상 대전에 내려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배출은 되는데 저도 그때만 초기에만 해도 전부 졸업하면 야 부천 올라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서 작품해. 그래서 실제 모건대 애들이 청해에는 대부분 작품 좀 한다 싶으면 전부 부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품 화실만 해도 한 4개가 있을 정도로 보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방에서 저기 홍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캐나다에서도 네이버 웹툰 연재하는 작가가 있는데 굳이 부천까지 서울까지 가야만 하나.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여기 윤기영 교수님이나 전국에 있는 만화과 교수님들하고 2017년에 저희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지역 만화 웹툰 산업 균형 발전 세미나라는 걸 열었어요. 그때 웹툰 캠퍼스가 처음 이제 기획이 돼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체부나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이제 웹툰 캠퍼스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전국에 10개 이상의 이제 캠퍼스가 조성이 됐고 따지고 보면 울산이 굉장히 좀 늦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은 2007년, 8년에 이미 불꽃 만화 축제부터 해서 굉장히 만화에 관한 관심과 또 우리 강정진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늦었지만 이제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금방 저는 쫓아가서 전국에 울산 애니원고라는 아주 좋은 또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뭐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너무나 많은 기사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가 사실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국 웹툰 산업 현황과 세계재팬 전략인데 현황을 우리 학과만 지금 들여다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건대학교 웹툰 애니메이션과가 1999년에 만들어져서 대전에서 유일한 만화과의 대학으로서 인구 한 150만 되는데 유일하게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대 만화과 졸업한 학생들이 그나마 대전에서 좀 일부 활동하는 작가라고 하면 그냥 모건대 만화과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있었었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입시 지방대들이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건대도 좀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저희 과가 지금 내년에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모건대 안에서 그 정도 60명의 인원을 받아낼 수 있는 과가 아마 전국적으로도 지역의 웹툰이나 이런 관련된 학과 아주 실용적인 뭐 콘텐츠 관련 이런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건 대전에만 웹툰과가 4개가 생겼습니다. 2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제 울산도 대학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웹툰 산업이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사례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웹툰 산업 하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뭐 완숙돼 있거나 뭐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틀이 잡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웹툰 산업이 2000년대 초에 다음의 만화 속 세상과 네이버가 2004년에 다음이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웹툰이라는 게 본격화됐는데 한동안은 두 양대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 서비스 웹툰이 활성화되어 오다가 지금도 무료로 볼 수 있죠. 대부분은 이게 그래서 그게 한 200개, 300개 정도의 주간 작품들이 서비스가 됐는데 저희는 그게 한계인 줄 알았어요. 네이버 다음 작가 아니면 더 이상 웹툰 작품 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 웹툰이 과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지금 엄청 후회하는 대학들 많죠. 웹툰과 만화과 만들어놨다가 없애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합니다. 새로 만드느라고 다닙니다. 그게 2013년에 새로운 분기점이 생깁니다.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유료 웹툰 플랫폼, 성인물 중심이긴 하지만 레진 코믹스가 서비스를 하면서 국내에 유료 돈을 주고 이제 만화를 보는 시장이 열렸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 50여 개 이상의 웹툰 플랫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이제 만화로 치면 만화 잡지, 인터넷 잡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2의 도약기가 시작됐고, 그럼 2013년 이후에 전국의 웹툰과 설립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50개가 활동하는 동안, 인구 5천만 나라에서 이 50개 너무 많지 않냐? 이거 완전히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제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은 우리 성장하기 어렵게, 이게 이제 끝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요 2년, 3년 전부터 해외 시장이 열리면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웹툰이 뭐 이따가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 디지털 코믹스라고 하는데 만화 시장을 놓고 한국 기업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시장을 놓고 삼성과 LG가 그냥 싸우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텔레비전 시장 우리나라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와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웹툰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모아갖고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유료인데요. 저는 19만 원 주고 유료 서비스 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내 만화 웹툰의 현황이 데이터로 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요 플랫폼이 17개고 원래 전체 플랫폼이 36개인데서 오히려 줄었습니다.
36개. 원래는 50여 개 됐는데, 근데 이 줄었는데 이 줄은 플랫폼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갔냐면은 웹툰을 제작하는 제작 스튜디오로 대부분 다 바뀌어갔어요. 그리고 플랫폼은 대형화되면서 주요 플랫폼들로 전부 모이고 덩치가 커지고요. 그런 식으로 네이버만 하더라도 과거에 하루에 20편, 30편 서비스하는 게 지금 하루에 50편의 신작이 올라옵니다. 원래 만화 잡지가 주간 만화 잡지가 20편에서 30편이 연재가 되는 게 하나가 주간 잡지가 있었다면 네이버는 하루에 주간 잡지가 하루에 2개씩 발행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네이버 하나가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 총 웹툰 작품 수가 13,000편이 지금은 이제 넘었겠죠. 요거 조사한 게 일주일 전인데 아마 하루에도 몇 개씩 신작들이 좀 올라오니까 그 웹툰 작가만 해도 현재 보시면 거의 10,000명에 육박할 정도고 연재 중인 작품이 1,300개인데 아마 지금 이 데이터에 걸리지 않는 작품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작품이 지금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웹툰 시장 규모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지금 이제 1조 원에 돌파를 했는데 요 수치들이 조금씩 뭐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곧 2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조사도 있고요. 근데 이게 2013년에 1,500억에서 2020년에 1조니까 뭐 1년에 거의 2배 내지는 뭐 적어도 1.5배씩 그 8배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성장 과도에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시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료들을 잠깐 그냥 자료 보시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대충 넘어가긴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지와 레진 코믹스와 다음 웹툰이 국내 웹툰 플랫폼 시장을 이끌고 있고 여기에 탑툰이나 투믹스 같은 서비스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플랫폼들은 원래 2013년 이후도 그렇고 2000년대부터 계속 웹툰을 서비스해 오던 곳인데 NC소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기업이 있죠. NC소프트라든가 대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들이 웹툰을 서비스하는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원천 IP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블이 DC가 헐리우드의 가장 큰 영화 제작사가 됐는데 원래는 마블과 DC는 세계에서 가장 크진 않겠죠. 일본이 제일 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양대 만화 출판사였어요. 근데 그 만화 출판사들이 지금 헐리우드의 가장 큰 영화 제작사가 된 거는 수천 개 이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벤져스 끝나갖고 우리 다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어벤져스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는 이터널스라는 새로운 또 세계관이 또 시작이 되고 있죠. 그거는 그냥 지금 마블의 일부 캐릭터들을 지나지 않습니다. 수천 개. 디즈니가 그걸 알고 마블을 인수를 했죠. 몇 조를 주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콘텐츠 회사입니다. 마블과 디즈니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좀 넘어가고 영화 뭐 이런 건 굳이 얘기 안 드려도 이미 너무나 이게 웹툰이었어. 과거에는 야 저게 웹툰이 됐어. 영화가 됐어. 우리가 이랬거든요. 야 저 만화도 영화가 됐어. 이 작품도 영화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 영화가 웹툰이 됐어? 야 저 영화가 저 드라마가 웹툰이 원작이었어? 이제는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영상이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도 저도 뭐 하도 작품들이 많으니까 자꾸 많이 못 봤는데 드라마 뜨고 나서 이태원 클라스가 웹툰이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미생 때까지만 해도 와 하고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네이버 카카오 웹툰 거래가 벌써 2023년을 기점으로 보면 2조 758억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곡선이 그려지는 걸 보시면은 더 가파르게 됩니다. 2014년에 국내 웹툰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2014년부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레진이라든가 타파스 같은 벨리툰 같은 것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를 공략을 했는데요. 2016년이 우리나라 만화계의 정말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왜? 우리 만화가 1909년 6월 2일 날 시작이 돼서 지난 100년 동안 한국 만화는 물론 콘텐츠 분야가 많은 그런 데가 있겠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만화. 드래곤볼, 슬램덩크부터 원피스, 저기 진격의 거인, 최근에 뭐 귀멸의 칼날까지 포함해서 그런 일본 만화들이 한국 시장에서 벌어가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런 달이 오리라고 저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16년에 한국 만화가 일본에 수출되는 게 일본 만화를 수입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전부 웹툰 덕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거는 더 이상 몇십 년간은 깨지지 않지 않을까. 야, 정말 우리 전부 일본 만화 영향받고 일본 만화의 수혜를 받으면서 심지어 우리 기라슨 같은 작가님들이 일본 만화 베끼면서 60,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국내 웹툰 플랫폼의 50%가 해외에 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만 놓고는 영업을 안 합니다. 네이버 웹툰은 미국 회사입니다. 지금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것만 되게 상징적인 상황이겠죠.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세계 100여 개 나라에 150개 지금 나라에 진출을 해 있는데 100여 개 국가에서 웹툰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그냥 자료로 가는 걸 하고요. 웹툰이라는 용어를 네이버에서 만들었거든요. 그전에는 웹 애니메이션이라는 말도 썼다가 온라인 만화라는 말도 썼다가 그래서 웹툰이라는 말을 지금 아마 등록을 했을 겁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그래서 웹툰이라는 말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는 원래 다음 웹툰이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물론 그 전에 라이퍼스니 야후코리아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고 복잡해지고 카카오가 다음 웹툰을 인수하면서 일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웹소설 중심의 콘텐츠 유통을 하다가 거기에 웹툰이 이제 결합이 됐고 원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 웹툰이라고 해서 전 세계 시장에서는 카카오톡보다는 라인이 더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1억 다운로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카카오톡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압도적이지만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 나가면은 라인이 더 압도적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는 좀 잘 안 알려지죠. 그래서 네이버가 라인을 통해서 카카오 페이지처럼 라인 망가라고 하는 일본의 웹툰 서비스를 하고 전 세계 시장에 1위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가 일본에서 2016년에 피코마라고 하는 웹툰 별도 앱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일본 만화 시장에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 하고 뒤에 넘어갈게요. 레진은 2018년에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 만화 카테고리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웹툰 시장을 열었던 레진 코믹스가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일본 만화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1위가 라인만가고 네이버였고요. 2위가 피코마라고 아까 얘기 드렸던 카카오 페이지의 일본 만화 서비스고요. 3위가 소년점프. 이 소년점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슬램덩크, 드래곤볼, 원피스, 진격의 거인 등등 일본에 내놓으라는 전 세계적인 메가히트한 작품들의 서비스 연재됐던 것이 소년점프라는 만화 잡지인데요. 한때 일주일에 600만 부를 발행하는 세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소년점프의 어플리케이션이
3위였고요. 코미코라고 NHN 원래는 이제 네이버하고 같은 회사인데 이제 분리가 돼서 NHN이 서비스하는 코미코가 일본에서 아마 최초의 웹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했던 곳인데 이 세 개가 한국계죠.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라인 망가가 218억 개, 피코마 57억 개, 소년 점프는 24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전체 매출로는 소년 점프가 1위죠. 아직은 일본은 잡지가 중심이고 또 잡지에 서비스되는 흑백 만화를 앱으로 보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규모로는 소년 점프가 압도적으로 1위이긴 하지만 문제는 출판 만화는 점점 사양으로 가고 있고 웹툰 디지털 코믹스는 점점 가파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역전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앱 만화 시장을 한국 서비스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인데 미국, 일본 구글 플레이에 보면 라인, 몬스터 슈퍼히어로, 코믹솔로지, 코믹스 망가툰, 그 다음에 태피툰, 타파스, 마블 하는데 레진 망가툰 하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라인이 1등 우리나라죠. 태피툰 한국계고 타파스도 한국계고요. 레진 코믹스도 한국계고 미국. 일본도 라인, 피코마, 뭐 이런 식의 앱들이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작년에 뒤집어졌습니다. 피코마가 일본 만화 앱 시장에 1위로 올랐었습니다. 라인 망가에 밀려있는 이게 뭐냐면 일본 시장을 놓고 그냥 한국 만화가 한국 웹툰이 일본 시장을 놓고 지금 서로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출판사나 일본 만화가 이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웹툰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놓고 최대의 경쟁자는 한국 기업이에요. 일본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 애플 앱스토어의 구글 플레이 매출 랭킹에서 게임을 제외한 일반 앱 다운로드 수에서 피코마가 12위를 달성할 정도로 피코마 카카오 페이지의 웹툰 서비스가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냥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요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치코마가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 이런 걸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5월 1일 하루에 3억을 벌어요. 우리나라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하루 매출을 2억 달성하는 작품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하루에 1억, 3억을 달성한다는 거는 뭐 놀라운 사실이죠. 작품 하나가 그냥 하루에 서비스했는데 그날 3억을 찍었어요. 그러면 한국 작가들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막 수업을 하는데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버는 작가가 1년에 한 50억 정도 벌거든요. 네이버 대표하기 쉽게 들은 얘기죠. 근데 앞으로 국내 작가가 한 1년에 500억 버는 날, 1000억 버는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일본의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작가들, 최근에 뭐 김연의 칼날 작가다, 원피스 작가들이 뭐 1년에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버는 작가들이 있는데 아주 상위권에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아마 한국 웹툰 작가들이 그렇게 버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에 3억씩 매출 올렸는데 그 중에 적어도 작가가 한 1억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루에 1억씩 가져가면 1년이면 300억인데 이게 이제 게임도 되고 뭐 2차, 3차, 3 막 이렇게 넘어가면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겠죠.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7천억으로 세계에서 1위의 만화 시장이긴 합니다. 이건 출판 만화의 힘이 있긴 한데 근데 디지털 만화가 매출이 만화 시장을 역전했는데 이 디지털 만화는 우리나라의 웹툰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본은 기존의 출판 만화, 흑백 만화를 앱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판 만화를 앱으로 보는데 그 출판 만화 연장선상에 있는 디지털 만화가 이제 1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역전을 했다는 걸로 아시면 되지만 한국형의 이런 웹툰이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추월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데
피코마의 매출 12위 만화를 보시면 한국 작품이 5개에서 6개고요. 일본 그 피코마나 라인이나 해외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한국 작가들 작품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현지 작가들 뽑아갖고 현지 작가들을 서비스합니다. 그냥 플랫폼이 수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피코마가 24,000개 작품 중에서 물론 일본의 수많은 흑백 만화들 그 전에 있었던 걸 다 이제 디지털에서 서비스를 하겠죠. 300개의 한국 웹툰을 24,000개 중에서 300개의 한국 웹툰을 서비스를 하는데 그 300개 중에서 10위 안에 5, 6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국 웹툰이 강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강력한 이유는 한류팬을 중심으로 한국 웹 콘텐츠 정서에 익숙한 소비자가 존재하고 일상 속에 가볍게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웹툰이 저항감 없이 즐길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만화는 우리가 만화 책방에 가서 빌려오거나 만화책을 돈을 주고 사서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그 보는 과정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이. 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웹툰은 뭐예요? 앱 열고 2번 누르면 바로 내 작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지나가다가 또 누구 만나러 잠깐 갔다가 짬짬이 5분 10분에 한 편씩 한 회분씩 각각 보고 넘어갑니다. 굉장히 가볍고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웹툰이 전 세계 시장에 디지털 만화로서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다. 그런 작품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 중국 시장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텐센트라고, 텐센트는 원래 한국의 크로스파이어인가요? 그 한국의 게임을 미국, 즉 중국에 그냥 받아다가 서비스하는 회사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가 됐죠. 슈퍼셀 같은 그런 회사들도 아예 인수도 하고, 크리스 오브 플랜, 그 다음에 또 뭐 롤, LOL, 리그 오브 레전드 서비스한 회사도 인수하고 해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 콘텐츠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가 동방기지라는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열독기지라고 또 웹소설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서비스와 그 다음에 뭐 바이칸 등등 해서 수많은 웹툰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국의 웹툰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 웹툰들이 중국 시장에 엄청나게 초창기 한 5년, 10년 요 사이에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했는데 사드 문제 터지고 그 다음에 한류가 막히면서 지금은 주춤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사업하는 분들도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철수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그랬는데 중국 시장만 보지 말고 전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전부 중국 하다가 너무 정치적 변수가 많다 보니까 위험한 수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럽으로 다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웹툰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타파스 미디어가 2012년에 벌써 서비스를 했고 타파스 미디어는 아마 현재 네이버에서 인수를 했나 그렇게 투자를 했나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처음에는 조용하게 작게 몇십억, 몇백억 이런 규모로 됐던 플랫폼들이 이렇게 지금 급성장을 했습니다. 매직 코믹스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벌써 100억 이상의 매출을 지금 달성을 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네이버 웹툰의 영미권 도메인 웹툰 서비스 작품에 따르면 여신강림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1등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일 웹툰 중에서 일본, 태국, 프랑스 등등 1등, 미국 2위 뭐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에 있는 작품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국민 서비스 방문자 추이를 보시면은 11월 그 다음에 2020년 1000만에서 1400만으로 굉장히 가파르게도 기대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프랑스에는 델리툰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고의 만화 출판사인 카스테르망에서 한국 웹툰 모델 서비스하는데 여기에도 한국 작품이 메인으로 서비스돼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큰 만화 시장인데 여기도 역시 한국 업체들이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대표적인 4개의 웹툰 플랫폼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가 한국계고요. 하나는 중국계, 하나는 베트남 코미콜라라는 자체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한국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전부 평균 연령이 20대일 정도로 아직 젊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앱을 기본적으로 잘 사용하는 층이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도 우리 한국 웹툰의 중요한 시장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만화 시장 추정 규모로 보면 일본, 미국, 한국인데 전 세계 시장을 우리가 지금은 전체 만화 시장이 세계 3위긴 하지만 이 세계 시장에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우리 자국 시장으로 편입하는 날이 곧 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대결 구도를 보면 전 세계 시장을 놓고 웹툰 시장을 놓고 한국계 2개 업체가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이버가 잠깐만요. 2021년 1월 20일 날 국민 최대 웹소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웹소설 업체 왓패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회사겠죠. 그거를 지분 100%를 6억 달러 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웹소설을 이게 한 10억 개 정도의 분수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왓패드를 인수한 이유는 뭘까요? 카카오 페이지가 웹소설로 떠갖고 그 웹소설의 원작으로 한 웹툰 서비스를 해서 수익성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높거든요. 매출 규모는 네이버가 훨씬 크고 이게 뭐냐면 원천 웹소설 시나리오를 확보를 해서 웹툰으로 만들고 콘텐츠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최대 웹소설 플랫폼 뭉피아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카카오 웹툰 보시면은 국내 해외 포함해서 지금 막 투자해서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라는 얘기죠. 이제 막 시장이에요. 이게 해외 전 세계 시장을 놓고 그래서 일본 이렇게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해외에서도 콘텐츠 격돌 네이버 다음 웹툰으로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로 웹소설로 또 음악까지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북미 웹툰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 태피툰 카카오 페이지는 타파스 미디어를 인수를 했고 북미 웹소설 왓패드를 인수했고 SBC에 카카오는 투자를 했고 일본은 라인망가와 피코마라 서로 혈투를 벌이고 있고 그래서 한국 웹툰이 새 시장을 놓고 우리가 한국 웹툰이 음악으로 치면 우리가 빌보드고요. 우리가 메이저리그고 우리가 아카데미상입니다.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을 놓고 이렇게 진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에서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작가들과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매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업 구조에 관해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 현재 한국 웹툰이 앞으로 미래를 놓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창작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스튜디오화로 만들어져서 개인이 작품에서 이제는 팀으로 기업으로 작가들이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 지금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요. 10명의 작가와 직원이고 한 20명의 작가들이 관여돼서 작품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2차 콘텐츠를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가 직접 제작을 하죠. 그전에는 콘텐츠를 제공만 하다가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포함해서 아이언맨 포함해서 소니에다가 그거 다 팔라고 수천 개 팔려고 했는데 소니가 야 이거 필요 없어 스파이더맨만 줘 해갖고 한동안에 어벤져스에 스파이더맨이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소니가 얼마나 잠이 안 오겠죠 이제. 그때 샀으면 그냥 끝났는데 근데 지금은 마블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죠. D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웹툰 시장을 이제 한국이 지배할 것이고 웹툰의 세계 표준화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가 웹툰의 고유 식별체계, 우리가 책을 내면 ISBN이라고 왜 뒤에 바코드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웹툰은 출판계에서 그걸 ISBN을 받아서 연세를 받고 있는데 저희 학회에서 지금 그 세미나를 열 예정인데 웹툰의 고유 식별체계를 아예 만들자. 글로벌 표준을 한국이 세워버리자. 그럼 전 세계에서 웹툰을 만들면 한국이 중심으로 만든 식별체계를 도입을 해서 어느 나라에서 언제 누가 얼마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지금 저희 학회가 지금 준비 중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웹툰을 통한 세계 콘텐츠 시장을 우리 한국이 제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강의 들어보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고 우리가 세계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같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울산에서도 울산의 작가들 또 울산의 또 좋은 플랫폼 회사들도 같이 만들어져서 이런 세계 시장에 울산이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대 그런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그럼 이 울산에서 이 웹툰 산업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장대표 윤기영 교수님을 모시고 또 두 번째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겁게 박수로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웹툰을 가르치고 있는 이윤기입니다. 관계가 무량한데요. 2008년쯤에 이제 김경수 교수님이 만화가 단체의 국제봉선을 후배시고 저는 시사만화 후배인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불꽃만화 축제를 하는데 거기가 고향이다. 이곳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3년이 걸렸고 그 13년 동안 가난한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홍렬 선생님께서 오로지 열정 하나로 10번의 축제와 10번의 공모전, 5번의 청소년 캠프, 그 다음에 울산 만화 합동조합도 만들었었고 오늘 드디어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지나간 시절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불꽃만화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주최하지 않는 오로지 시민단체 힘으로 단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쉬었지만 유지되는 유일무이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만진원이나 문화부 얘기를 하는 게 축제 좀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발표하신 보건대 김병수 교수님 명함은 여러분께서 가시기 전에 받아주는 게 좋은 게요. 김병수 선생님이 우리나라 만화판의 마당발인데요. 예를 들면 전화를 하셔서 강풀, 윤태호, 원로 작가 누구든지 말씀을 하셔도 김병수 교수님이 다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정권 때 그 유명한 프랑스 위안부 만화전을 디렉트하신 분이고 최근에는 또 지난달에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지금 만들고 계셔서 어쨌든 김 교수님도 역시 박재동 선배님께서 네 울산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된 건데요. 근데 또 저는 또 갑자기 왜 울산이 웹툰 산업 전지기가 되어야 되냐 하느냐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비슷한 공업도시였는데 이제 관광과 영화 같은 콘텐츠로 나름대로 산업을 이제 부흥시키고 있는 선례가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조선 여러 가지의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있습니다만은 점차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올라가는 시대에 울산에서도 그런 콘텐츠 산업이 충분히 소리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는 팬데믹 시대에 더더욱 웹툰 성장하는 것은 김경수 선생님 말씀하신 때문에 넘어가고요. 문제는 다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집계한 바로는 올해만 해도 6, 7개가 웹툰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발 좀 만들으라고 할 때는 안 만들다가 지금 고등학생이 한 30만 명이 부족합니다. 이미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반을 못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과를 만들면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성대학교니 부산의 영산대학교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점이 있겠습니다. 울산에 뭐 웹툰과가 꼭 생겨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대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니고 생기면 좋지만 어쨌든 이제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 40개가 다 되고 있는 전국의 대학의 웹툰과가 무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서울에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아카데미까지 생겼습니다. 200명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웹툰 사회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대학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 위주로 이제 웹툰 산업이 발전되다가 이제 점차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지역에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만화 예산이 125억입니다. 그 안에 웹툰 캠퍼스도 있고 작가 지원도 있고 또 인프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김병수 교수님이 대전에 내려가셔서 협회를 만드시고 웹툰 캠퍼스, 웹툰 창작 체험관을 같이 이제 주도를 하셔서 이제 대전이 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자체에서 만화 도시긴 하지만 거기는 정부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원혜영 시장 계실 때 정부의 이제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 만진호를 유치했던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 지역의 선례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는 대전입니다. 당시에 지금은 광주시 시장님께서 17억을 투자하셔서 우리가 지역에서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고요. 광주 전남은 순천대 만화가가 있는 순천에서 이제 웹툰 캠퍼스를 유치하고 창작체험관을 유치해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울산, 대구, 대전은 대도시니까 작가가 모이고 업체가 모이는데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는 지자체가 또 20개, 30개가 되니까 그런 집적화가 좀 안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순천에서 모범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조만간에 경주에서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캠퍼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현세 씨 고향인 경주에다가 웹툰 캠퍼스가 이제 곧 개원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주에 작가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만화박물관 또는 이제 입주 작가인데 이제 지자체가 경북도 많으니까 아마 기숙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기숙형 만화 아카데미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 경남은 대전과 유사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캠퍼스, 웹툰 창작 체험관, 공모전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17년 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작가가 10명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서울로 가고 너무 열악했죠. 그러다가 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결정적인 거는 이거는 이제 울산에 계신 분들께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당시 국회의원을 이제 가서 진흥원 관계자가 부탁을 했어요. 의원님 기재부에 지금 만화 예산 하나 다운로드 된 게 있는데 한 10억 그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야 기재부도 10억 내놔. 사실 문화부가 나중에는 반발을 했어요. 의원을 통해서 뒤로 갔으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대구광역시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도 도. 그래서 20억이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바람에 글로벌 웹툰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구, 부산, 부천에 하나가 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브레인이신 모건대 김병수 교수님이 문학을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웹툰 캠퍼스를 만들자. 그래서 웹툰 캠퍼스 정책이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경북, 경남, 제주, 전남,
이 정도가 전북도 있나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울산광역시나 강원도 정도가 아직 없는데 제가 그때 내년 2월 말에 공고 같으면 광역 수중에서는 울산은 무조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금 웰튼 캠퍼스가 만들어진 지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 문제가 뭐냐면 시군이 너무 많습니다. 창원에 17개의 작가실을 만들었는데 김해, 진주, 남해 이런 작가들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숙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가를 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창원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경남도 본격적으로 페스티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대전, 창원, 부산, 경주, 순천, 제주 제가 캠퍼스 다 가봤습니다. 제주까지 가봤는데 서귀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도시가 유리합니다. 캠퍼스는 작가가 보이고 업체가 자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경주, 창원, 순천은 뭘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너무 지자체가 많고 광역이라서 그런 면에서 그런 울산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웰튼 캠퍼스는 요즘에 전부 도심재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김병수 교수님이 같이 만드신 대전 웰튼 캠퍼스인데요. 옛날 중구청 옆에 있는 충남도청을 리모델링해서 3층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1인실, 2인실, 회의실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순천은 기존 건물을 하나 사서 25억인가를 주고 사서 거기다가 이제 4층짜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는 기존의 서귀포의 아시아 애니센터에 입주를 했습니다. 부산은 기존 진흥원 PCC 건물에다 입주를 했고 거기다가 강당을 갖다가 작가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부산 가보시면 알겠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급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도 만약에 웰튼 캠퍼스를 한다면 도심재생과 연결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웹툰 작가도 중요하지만 울산 시민을 위해서 이 향유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화를 즐기게 만들어야 초등학생, 중학생이 만화를 하고 싶고 또 사람들이 즐기니까. 그래서 이제 축제가 중요한데 울산 등록만화 축제가 가난한 시민단체가 1,500만하고 10년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버텼는데 사실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8억 원, 시카프 10억 원, 피스나프 8억 원입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시민단체가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자생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가 결국 오늘의 터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웹툰 캠퍼스 같은 게 있는데 입주 창작 시설이 있고 웹툰 교육시 아카데미가 무료로 열리고 있어요. 울산에서 지금 웹툰 창작 시설이 2개가 있는데 청소년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 지원도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작 거점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가 와서 만화책을 쉽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화축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고향의 작가 기념, 만화 기념관이 95개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경주의 이연세, 또 서울 성북구의 둘리해서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의 박재동 기념관이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명한 고향 작가를 초청해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만들면 그게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 도심재생과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동피랑과 같은 또 감천마을과 같은 벽화는 이미 약간 좀 트렌드가 지났고요. 이 만화를 통해서 도심재생과 연계를 합니다. 작가들과 입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식의 만화 도심재생 사업은 기존의 미술이나 영화나 이런 것보다는 워낙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심재생과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진흥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이 모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명수 교수님이랑 작년에 대전에서 지역균형 발전 세미나를 했었는데 정부의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제 정부도 이제 지역 발전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의 장점이 뭐 N형고등학교 들것만한 지역 창작체험과 정보산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오히려 아직도 할 경우가 많다. 이미 부산에는 제가 17년 전에 왔을 때 10명인데 지금 프로작가 150명이 있습니다. 작가실은 경쟁이 상대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에 보통 50개 작품이 들어오고요. 그런데 부산시청도 작가들을 통해서 부산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울산은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는 95개의 지자체에 기념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시민들을 유인하고 예술 인프라를 조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일본도 도심대생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 폐소학교를 이용해서 교토 국제만화 뮤지엄을 만들어서 외국인까지 여기에는 10만 권의 만화 도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쿠오카 프라테라는 중학교가 폐교됐는데 도심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스프레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옷도 만들고 경연대회를 하게끔. 그 다음에 쿠마모토는 아주 작은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의 호지시라는 곳에 단돈 1억 5천으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연 10만 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유명 작가들 이용하고 일본 만화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게 본격화되면 웹툰 캠퍼스 말고 제가 그 진흥원장님이나 혹은 도시장님이나 울산시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통역과 운전을 다 하고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기타큐슈라는 후쿠오카 바로 옆에 인구 90만의 일본 제철이 있는 곳인데 그 제철이 망해서 지금은 거의 관광과 콘텐츠로 안간힘을 쓰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기타큐슈를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이나 대도시와는 울산이 다르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수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공시설을 만들면 왜 떨어진 곳에 또는 뭐 시민들하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왜냐면 공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타 큐슈는 생각을 다르게 했어요. 야, 우리가 이거 90만 돈도 없다. 우리가 만화 뮤지엄을 만드는데 뭐 예산도 없으니까 정말 생각을 잘한 게 신칸센역 앞에 건물주를 찾아갑니다. 바로 앞에 1분 거리 찾아가서 건물주님, 우리가 5층, 6층에 만화 뮤지엄을 임대할 테니까 이 앞에다가 7층짜리 당신 건물에다가 오타쿠 건물을 만들자.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민관산이 협력을 해서 거기에 아로하고 시티를 만듭니다. 그 안에 중고 만화 도서관, 중고 만화 물품점, 그 다음에 카페, PC방, 그러니까 만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다 집어넣고 4층, 5층을 임대를 한 거죠. 시청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 작은 도시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비어 터집니다. 왜? 시가선역 앞에 있으니까 중고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가서 즐기고 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7층은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돈 많은 성북구가 둘리를 몇십억구 유치했거나 부천시가 20년 동안 만화랜드를 조성하는 것과 다르게 또 대전과는 또 다르게 순천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재생을 통해서 웹툰 캠퍼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인프라를 구성할 때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뭐 예를 들면 울산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다가 우리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만화 관련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아까 온천 폐교에다가 이제 만든 일본의 시설이고 오죽하면은 그 절에다가 만화 도서관을 만듭니다. 워낙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라우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오케, 스튜디오,
레이드 카페라고 이제 만화 한여 복장하는 친구들이 와서 커피를 이제 타는데 커피 카페가 2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 전문들이 전부 이제 가게들입니다. 중고 만화 판매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만다라케라는 체인점, 피겨 매장, 이체 영상과 5층, 6층에 시청에서 빌려 쓰는 거죠. 7층에는 야외 공연장.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공공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민관, 산이 같이 합쳐서 뭔가 울산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이제 제가 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웨스팅 캠퍼스를 유치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센터들이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세요. 한 20대 젊은 공무원분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이분들이 만화 전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화 학예사 같은 사람들이 또는 만화 전공한 직원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일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한국에 약간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의 공간을 만들고 나서는 위탁을 합니다. 대학이나 협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나 진흥원이나 공공기관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독점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만진원이나 문화부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작가와 기관의 대립이라든가 또는 불협화음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위탁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의 문제야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울산은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부산처럼 200명의 작가가 몰려올 수 있는 터전이 330만 명의 부산하고 틀리니까 저는 상작시설, 만화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울산은 오히려 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마음껏 즐기게 또는 뭐 옛날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와서 내가 옛날에 봤던 만화서부터 최근 만화까지 즐기도록 뭐 그런 향후 시설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 기타 큐슈 모델이 오히려 울산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기에 그 만화 인프라, 웹툰 인프라는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회장님 같은 분들이나 아주 뭐 젊은 테크노라트 같은 분들이 만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꾸 바뀌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양성이 되면 결국 울산 만화 발전에 하는 거고 민관 산학이 좀 같이 통합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공업도시 이후에 4사 산업 현대사를 바뀌려면 웹툰이 인기가 되는 다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려면 5분짜리 한 2천만 원 들거든요. 극작판은 150억이 들고 영화도 150억이 들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웹툰 하나만 시청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의뢰를 한다면 그 작가가 방에 혼자서 석 달 만에 웹툰이 몇 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웹툰이 좋은 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배경, 대사,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만들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 작가 한 명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IP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가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울산 콘텐츠가 제가 볼 때는 아직 미담 분야인 게 뭐 옹기도 있고 처용도 있고 고래도 있는데 지금 심사 중이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에 참가한 뭐 젊은 제자 작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렀죠. 제가 최근 울산의 모 기관이 울산 스토리텔링 관련 공모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뭘 할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울산시청 앞에 가토 기요마사가 400년 전에 옹기 사람 다 끌고 일본으로 갈 때, 규슈로 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백이 있어서 울산 동백을 통째로 해갖고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바쳤습니다. 그 그린 그림이
일본 문화재고. 근데 그것을 안 울산의 역사학자나 시민들이 400년 만에 일본에 가서 부탁을 해서 동백꽃을 갖고 와서 사천, 독립기념관, 울산시청에 심었는데 지금 울산시청에서만 자라고 있어요. 야, 봐라. 그 갓도 기어가사가 그 울산성에서 고생해서 그 구마모토에 울산 시민들 오죽하면 구마모토에는 울산정이라는 마을도 있어요. 왜냐면 울산성에서 자기들이 마지막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온 400년 만에 그 아름다운 울산 동백, 전 세계 사람에게 울산 동백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심사 중인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부산이나 대전이나 뭐 순천도 많지만 울산은 개발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에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선생님 두 분이 5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웹툰 발전 용역 보고서를 한번 써달라고 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고위층 라인에서 리젝트가 됐는데 그 이유가 울산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방향이 공업 플러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 되고 나서 그 연구원님한테 아니 그러면 우리 만화가들이 울산의 그 중소기업 그 캐릭터를 그려드리면 안 될까요? 울산의 그 기업들의 홍보 책자에 만화책으로 웹툰을 그려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라는 것은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만의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면 대전과 순천과 부천이 부럽지 않게 저는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스티벌, 석회도 있고 애니용고등학교도 있고 충분히 기본 인프라는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흥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울산이 새로운 모델로 충분히 전국적인 모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수 교수님이 한국 웹툰의 세계 재패 전략 이걸 통해서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윤경 교수님은 이런 사례들을 잘 찾아서 조사를 해서 울산의 지역에 특화된 어떤 이 만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가슴 뜨겁게 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시간도 잘 지켜주시네요. 오늘은 우리 두 분 우리 저기 패널들하고 토론자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그 토론을 좀 진행을 하고 전체 우리 오신 분들하고 또 같이 또 궁금한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또 지역 속에서 이런 하나의 산업으로서 또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또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조금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책상은 한 2개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빈 책상 좀 하시고 조금 뭐 이게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진행을 먼저 할까요? 그냥 그럼 5분만 이거 정리하고 뭐 화장실도 들어갈 것이고 물도 한번 드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